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우리 타카 아저씨가 마이크가 켜져도 말을 안 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네, 오늘도 여러분께 네, 다가왔습니다. 티키 타카 쇼! 쇼! 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아주 귀한 분. 그러니까요. 작가님이 지금 우리 적응 못해서 또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지금. 그렇지. 그죠? 네. 네. 언제 들어오는지 한번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즐거운 이곳은, 네, 행복한 이곳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곳은 티키 타카 쇼! 네. 정박에 들어왔어. 아, 이제 뭐 금방 또 바로 따라잡으시죠. 그러니까요. 네. 작가님 오늘 지금 뉴스엔진 처음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중도 개혁 보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저는 인간사 통찰에 근거한 정치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 오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뵙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중도 개혁 보수를 야. 지향하는 우리 네. 방송을 보고 오셨어요, 그죠? 네. 네, 뭐 저희- 앞으로 자주 나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뉴스엔진도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금요일마다 우리 김경진 당협위원장님도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어째 스카이죠. 예, 근데 오늘 청량리에 김문수 후보가 유세를 나왔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유세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동대문을 돌아다니고 계시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김경진 당협위원장님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진영 작가님과 네, 청구 만마를 지금 등에 업고 오늘 티키 타카 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진 위원장님 목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다람쥐 우리 예지 다람쥐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에서 온 DMZ 다람쥐, 랩하는 다람쥐, 예지 다람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이제 여유가 생겼어, 방송에. 그러니까.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보면 우리 예지 다람쥐가 또 이제 예쁘다는 칭찬을 많이 받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근데 또 예뻐지고 있고, 그래요? 요즘 또 화사한 브라우스 이런 것도 네, 잘 잘 입는다. 어제도 어제 빨간색 적색에 입고.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거, 오늘 거 다 요번에 장만한 겁니다. 장만했다! 옷 샀다!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네, 우리 기자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뉴스엔진의 이제 시작의 문을 열려면 또 티키타카 1분 헤드라인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오늘의 아젠다 아젠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임인 단체방에서 권성동 사퇴하라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50 쿠데타 이후에 친윤의 행태에 많은 의원들이 목불인견이다 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친윤 떨거지들이라고 비판을 가세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지에서 제 이름이 선명할 것이다. 단일화 없다. 완주를 선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명태균 씨가 단일화를 하라고 전화가 왔다고 언급을 해서 명태균 씨가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네. 자, 전직 국무총리입니다. 손학규 전 국무총리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후배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서 김문수 후보를 도와라 라고 하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의 눈으로 살겠다 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네, 마지막입니다. 민주당이죠.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대법관 정원수를 30명으로 늘리겠다고 해서 지금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1, 2, 3, 4, 5 5개의 티키타카 이제 1분 헤드라인 보면서 진짜 이렇게 표현하게 그냥 아쉬울 것도 너무 많고 네. 네, 충격적인 얘기도 너무 많고 네네. 하는데 오늘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국민의힘 의원 단체방에서도 권성동 사퇴하라라는 성토가 네네. 쏟아졌다는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요 며칠 있었던 친윤의 만행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네. 당권파리를 하면서 네, 단일화를 요구했던 이 사안 우리 작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이 친윤과 친한이 지금 선거가 정말 열흘 남았나요?
일주일 11일, 남았나요? 네. 11일 남았죠. 이 11일 남은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서로 갈려가지고서는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참담하고요.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보다도 요번에 이 당권 단일화 이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두고 지금 이 또 갈등이 벌어졌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 개혁신당에서 그럼 그 이동호 기자라는 분이 네. 이것을 친윤도 나한테 와서 얘기했고 친한도 나한테 와서 얘기했다 네네. 하면서 이거 일종의 우리 그 국민의힘당을 엿먹이는 거 아닙니까? 너네들 이렇게 맞습니다. 싸우고 있는 네. 거 내가 뒤에서 다 봤다 하면서 네. 이거를 사람들한테 공개해가지고서는 결국 친한도 망신당하고 친윤도 망신당하라 한 거에 여기 이렇게 말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저는 이런 말려 들어갈 소지를 주고, 물론 이 말미를 준 것도 너무 잘못한 것이고요. 네, 네. 지금 이럴 때 좀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 결국 누구입니까? 네. 저는 김문수 후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후보죠. 네네. 후보께서 네. 이렇게 더 이상 나눠서 싸우지 마라. 나는 단일 대우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네, 네. 그래서 그 입장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한동훈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세 가지 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해달라. 네. 윤 부부하고 절연을 선언해 달라. 네. 그리고 그 부정선거 음모론과 자통당과 선을 확실히 그어달라. 맞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밖에 있는 지금 그 이준석과 단일화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 지금 중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김문수 후보 이재명이 너무 싫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민주당이 지금 입법과 행정에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그 사법까지. 무슨 대법원을 30명을 늘려서 사법까지 장악하겠다는 이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웬만하면 김문수를 찍어주고 싶어. 웬만하면 국힘을 찍어서 저 무소불위의 그 야당으로 있을 때도 저는 그 무섭게 줄탄핵을 해가지고 결국 정권을 무너뜨리고만 저런 세력한테 정권을 주는 것을 막고 싶어라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라는 요구를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 하고 계신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이것을 김문수 대표가 받아줌으로써 이것은 얼마든지 이 지금 앞으로 남은 10일도 충분히 좋은 선거 전략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인데 이 황금의 골든타임인데 이것을 왜 결단을 안 내려주시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이준석과의 단일화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서야 오늘에서야 겨우겨우 10% 찍은 그 그렇죠. 뭐라고 저러고 목을 메고 스토커도 아니고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네. 스토커 아니에요. 뭐 전화까지 차단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얼마나 총극이. 귀찮게 했으면은 그러니까. 전화까지 차단을 했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단일화라는 거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일화를 그래 하겠어 우리 봐서 사정 봐가면서 하겠어라는 단일화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단일화는요 죽어도 안 한다는 게 단일화입니다. 항상 마지막까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겠어 하는 게 단일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이준석이 기자회견을 해봐야 아무도 안 믿습니다. 결국은 안 믿고 사람들이 믿는 건 숫자지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준석이 얻을 수 있는 표 플러스 김문수가 얻을 수 네. 있는 표가 이재명보다 높게 나오는 순간 이제 그 이준석은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돈이 없는데 뭐. 네. 네. 숫자가 안 나오면 돈이 없는데 네.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국민의힘 단체방에서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떠도는 거는 시발점 이제 5월 10일이죠. 네. 그렇죠. 5월 10일 날 쿠데타에서 네. 이제 유발이 됐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냥 김문수 후보가 뭐라 그러겠어요. 사퇴하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당시 김재원이라든지 차명진이나 이런 분들은 뒤에서 친윤 정리하고 가자 이랬는데 김문수 후보가 그러다가 선거를 못 치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하십시오 이랬을 때 권성동 대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초가 잘못됐죠. 그리고 5월 12일 날 이제 권성동 후보가 대구를 갔습니다. 가서 지원 유세에 들어갔는데 대구에서 권성동 물러나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 대구의 민심이 그런 거예요. 대구가 어떤 민심입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의 원류고 본산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러나라 했는데 물러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계속 해온 일들이 뒷구멍으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유세 나왔는데 계속 반발을 하면서 단합의 저해 요소로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여기 이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친한계뿐 아니라 일부 중도파 의원들도 권영세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이번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득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권영세 원내대표가 자진해서 결단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가 정말 국민의힘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면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런 논란을 잠재우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약간 제 뇌피셜로 얘기를 하자면요. 이게 보면은 처음에 그 김문수 후보를 띄운 게 이유가 김문수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쫙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김문수를 처음에 띄웠다가 나중에 한덕수를 띄우고 장난질을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또 한계가 남아있다고 봐요. 그게 저는 바로 단일화. 네.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또 무슨 장난질을 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불안감이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보면은 그런 일련의 행적들을 보면서 미래를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야 이번에 또 장난질 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문수 후보는 지금 가장 간단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준석과의 단일화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기회는 마지막 기회는 한동훈과 손을 잡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작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 중원에서 마음 주지 못한 사람들이 네네. 김문수 후보가 좀 결단력 있고 리더십을 딱 가지고 뭔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만져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아니 계속 그렇잖아요. 답답해 지금 죽겠는 거예요. 계속 늦어요. 보면 의대 증원에 대해서 사과했잖아요. 근데 그 진작에 했으면 됐잖아요. 진작에 누가 얘기했죠? 한동훈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보면은 지금 부정선거나 이런 것도 지금 점점 이제 한동훈 말대로 돼가고 있잖아요. 네. 더 늦기 전에 민심에 빨리빨리 반응을 해야 민심도 오죠. 안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네. 근데 참 두고 보면 우리가 오늘 이동훈 씨가 나와서 많은 얘기를 네. 했죠. 가장 큰 거는 지금 우리 친윤 쪽에서는 대선 경쟁에서 졌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죠. 네네. 그 다음 맞습니다. 채 이 당권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그 문제를 더 고민하고 있다고 뭐 오늘 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한동훈이의 당 대표를 주는 문제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이슈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선 이후에. 대선 네, 이후에 네. 그걸 가장 큰 이슈로 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진행을 보면 네. 참 이 친윤 떨거지들 진짜 당에서 안 나가고는 진짜 우리 당의 변화를 이끌어가기가 참 쉽지 않구나. 정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국힘 당권을 경매에 붙여가지고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말 반으로 쪼갤 수는 없나요? 의원수대를 아, 나눠가지고. 진짜 대선에서 그리고 우리 아니 그들도 우리가 싫겠지만 우리도 그래. 너무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쪼갤 수는 국회 없는가. 정치에 아유, 참. 당권이 당원들한테 있는 거지. 네. 어떻게 친윤에 그동안 우리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 당원들이 하나의 우리를 도구처럼 이용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 당원들의 도구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네. 거듭 얘기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우리는 당 주인 역할을 좀 제대로 네, 못했다. 이 맞습니다. 기회에 당 주인을 확실히 네. 우리가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 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요. 권성동 씨 안 나가잖아요. 네. 절대 안 안 나갑니다. 나가죠. 사기 예. 경선에 공모의 최고 선두에 섰는데 그러니까요. 나가지 않잖아. 네, 네. 예? 지금 이번 대선을 보면은 지난번 우리 1998년도에 그 DJ하고 JP가 연합을 했고 그때 당시 이해창 후보하고 이인재 후보하고 갈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조국 혁신당하고 진보당하고 합쳐가지고 단일 대우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지금 김문수 후보를 보면 그때 당시 이해창 후보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음. 고집이 세가지고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때 당시에도 참모들이 JP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인재를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과 흡수하고요. 지금 이제 이번 선거를 보면은 이동훈과 이제 이준석을 보게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논란을 자초하는 게 이동훈 그 수석 대변인이 나가지고 지금 친윤계도 욕하고 친한계도 욕하면서 우리 당을 완전 분탕질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결국은 이재명을 도와주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러니까 우리 친윤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봉합을 해서 우리가 지지율을 치고 올라가서 이준석이가 스스로 와서 무릎 꿇고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이준석이가 자꾸 가니까 이준석이
코만 높여주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김문수 후보가 정말 결단을 해야 될 시기예요. 지금 저는 그것까지 바라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힘에 입당할 때 그 마음으로 나라를 망쳤잖아요. 네네. 김문수 후보가 아크로비스타 가서 윤석열 부부를 끌고 와야 돼요. 음. 끌고 와서 국민의힘 당사 와서 무릎 꿇려가지고 경험했는 거 탄핵당하는 거 국민의 진짜 잘못됐다 하고 김문수도 거기 석고대죄하고 자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하고 부정선거 안 한다 하고 석고대죄 시켜야 돼요. 진짜 저는 조리 돌림이라도 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지만은 네. 국민의힘 당사 와서 정말 석고대죄하고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를 안 해도 됩니다. 게임 정리 끝나요. 요 지점에서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된다. 와. 석고대죄. 완전 공감됩니다. 정말 네.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읽었는데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 진짜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거의 정계에서 은퇴하다시피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다가 지금 네.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떠오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어머, 이런 사람이 있었어 할 정도로 정말 파도 미담만 나온다는 말만 듣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네네. 마치 무슨 신화나 전설 속에 맞습니다. 있는 청백리가 현실로 만화를 찍고 네. 동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청렴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고 이렇게 일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야말로 나라와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 쓴 글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네. 이렇게 순수하고 훌륭하고 맑고 깨끗한 정치인인데 와서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손에 똥이 묻어 있어. 그러면 그 손을 잡고 싶겠냐? 이 얘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지금 네. 윤이라는 똥이 묻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김문수한테는 네. 이걸 씻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씻고 깨끗한 손을 갖고 오면은 김문수의 손을 잡아주고 싶은 국민이 요거 비유 얼마나 좋다. 많은가. 저는 네. 그 비유를 굉장히 재밌게 생각해서 오늘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윤통하잖아요. 윤통이야. 네. 진짜 네. 우리 그러네. 오 작가님 말씀이 진짜 공감이 되고 그러네요. 네. 가슴 와닿네. 지금 중원에 아.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저 똥 묻은 손을 못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그러니까. 사람이 싫다기보다는. 그래서 한 대표가 안타까워서 털어내시라고 네. 씻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깨끗한 손으로 국민과 맞잡으시라고. 근데 정말 말 안 듣네요. 그러니까 네. 진짜. 그래서 고집스러운 사람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고집불통의 이미지가 추가된 상황이에요. 네네.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그 예. 주변에서도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 지금 보면은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 친윤 떨거지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면은 이 우선순위가 이런 것 같아요. 3위는 대선, 2위는 당권, 1위는 한동훈 맞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누가 좋습니까? 이재명이 웃고 있을 거예요. 아유, 또 알아서 자빠지네. 그러니까. 이러고 있을 겁니다. 예? 이재명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되 잘못은 인정을 하고 과오를 반성을 해야 국민께서 표를 주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똥 묻은 손으로 계속 하면 어떡해요? 맞아. 어제 왜 그 한동훈 대표가 청주에서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민주당으로 가라 이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은 친윤도 같이 가야 돼요. 네. 그분들도 민주당에 지금 지원을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다. 근데 네. 그 정도면 사실 민주당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네도 받기 싫다고. 네, 근데 민주당도 반사? 화났습니다. 그래요? 자기들이 쓰레기 하치장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안 받는다. 그래요? 네. 김대남 받았었다가 토해내놓고 네네, 뭔 소리야.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요번에 네. 이게 친윤이 네. 왜 무슨 개혁신당 쪽에 네. 이준석에게 당권을 줄 테니까 단일화 네. 하자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를 물론 저는 많이 부풀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단일화에 도와주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와서 당대표 선거에서 잊지 않겠다. 이 정도로 얘기했을 텐데 무슨 네. 당권을 먹어라. 이거는 이동훈 씨가 그냥 살을 갖다 붙였다. 붙인 네. 얘기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친윤들이 지금 이준석이 나간 지 오래돼서 이준석이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렸구나. 자기네들 뜻대로 고분고분하게 무슨 와서 당대표도 하고 그러면 그다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한동훈보다는 이준석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마 네.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그렇죠. 지금 네, 그 진짜. 안에서도 친윤 안에서도 머리가 있고 기억력이 있는 사람은 기억을 하리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낫다라기보다는 네. 싫다. 근데 좀 더 싫고 덜 싫다. 이런 느낌일 그런 수도 것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이진 않은 거지. 네, 감정적인 거지. 그렇죠. 사실. 감정적인 네, 감정적으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께서 민주당도 민주당이 화났다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민주당도 보는 눈 있다고. 친윤 못 오게 하는 거는 네. 민주당도 보는 눈 있다 이런 얘기도 아니, 하셨어요. 우리가 네. 이래 보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하는 짓 보면 이준석 뒤만 쫄쫄 다니면 언제 대선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그죠? 진짜. 그러니까 이준석 씨 요구하는 것도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가 돼야지 서로가 대화가 될 건데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비상계엄 문제, 탄핵 문제, 그리고 윤통하고 재련 문제, 네.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 이 문제가 국힘에서 정리되지 않고는 털지 않고는 네. 이준석이 어떻게 단일 대우로 오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 작가님 말씀대로 분명하게 선을 꺼주는 네. 것이 우리 한동훈 대표, 전 예.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계속 하지 않으면서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김문수 씨,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준석이 뒤에 졸졸 달아다닌다고 결과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어? 네. 국힘의 당원들 자존감만 아작내고 그리고 이준석 광만 팔아주는 거지. 그러니까요. 어. 사기 마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김문수 후보 미담 중에 보면 저게 있잖아요. 노동운동하고 민주화 운동할 때 통닭구이를 당하고 그 네. 모진 고문을 당하더라도 내 동지 이름은 불지 않았다. 그렇죠. 심상정. 어? 네. 네, 그런 동지들. 그러니까 그때의 동지애가 김문수 후보에게는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런 동지의 구국을 위한 민주화를 같이 했던 투사가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단지 한 명이거든요.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경험을 했고 탄핵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런 분하고 어떻게 민주화 동지하고 동급으로 볼 수 있냐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절연을 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 그 민주화 운동 하던 시기에 그 동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지금 안타까운 지금 현상입니다. 근데 요거는 맞습니다. 우리 타카 아저씨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네. 하셨지만 그게 공익과 사익을 그러니까요. 구분할 수 있는 네. 공과 그렇죠. 사를 구분하지 맞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는 것이 동지애 때문인 거라면 네. 이거는 정당에 대한 생각도 없는 거고 보수 진영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 예.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일방통행이 짝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봤을 때 동지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맞아요. 어제도 제가 오랜만에 그 옛날 영상을 들었는데 윤석열이 뭐라 그랬습니까? 입당하기 전에 아 그거 마음에 안 들면 당 뽀개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네,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분은 동지애가 없습니다. 예? 그 군인들 자기 말 따라서 진짜 실행했던 군인들 다 팔아 넘기는 거 보세요. 전혀 동지애가 없는 사람인데 그분한테 동지애를 기대하는 거는 참 현실 제가-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다는 네,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제가 그 잠깐. 김문수 후보님의 생각이 너무 지금 정말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저도 똑같습니다. 예. 이분이 왜 파면된 대통령과 손을 끊지 못하는가? 그것이 혹시 자신의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통당과 네. 부정선거 세력이 등을 돌릴까봐 내가 지금 와가지고서는 한동훈하고 손을 잡으면은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까봐 그게 두려운 건지 아니면은 그분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한동훈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자신을 그렇게 키워주고 출세를 시켜준 눈에 그 유명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였던 그 선배를 탄핵하는데 어떻게 앞장설 수 있지? 나는 도저히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건데라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게 너무나 궁금해서 제가 오늘 이제 여기 뉴스 엔진에 나오기 전에 이제 취재를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랬어요. 네, 아, 좋아요. 네. 그래서 아, 이 좋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정말 30년 인연 오. 예, 어. 옛날에 정말 깜빵 동기였던 시절서부터 네. 네네. 예, 깜빵 동기. 그래서 그 이후에 도지사 하실 때 국회의원 하실 때 계속 같이 일하셨고 지금 캠프에도 계신 여러분 뭐 이렇게 유명한 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를 여쭤봤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것이냐, 어떤 쪽이라서 아유, 궁금하다. 예. 네, 근데 네. 답이 아직 안 왔습니다. 자, 요럴 때 제가 쓰는 효과음이 있어요. 요럴 때 제가 쓰는 효과음이 있어요. 예. 와, 와. 제가 답을 듣는 대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아, 진짜 작가님. 아, 네. 정말. 굉장했다. 정말 너무 궁금해서 근데 그래서 예. 가능성은 있는지 네. 당신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 김문수 후보가 이제라도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바꿔서 그 한동훈 후보의 손을 잡을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것인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네. 2016년도에 대구 수성구에 내려가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한테 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야인 생활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김문수 후보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했는데 손을 잡아준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웠던 그러네. 정가원 목사와 자통당 세력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계속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을 놀고 있었는데
2022년, 23년도죠. 윤석열 대통령이 뽑아서 장관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맞네. 당했던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는 옛날에 그 민주화운동을 할 때 같이 있었던 그런 동지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지금 굉장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저분도. 근데 자기가 지켜줘야 될 부분,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를 도왔던 부분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선거 끝날 때까지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아니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동지애가 아니라 네. 하사품인데요, 거의. 네. 그런데 하사를 가장, 받았죠. 네. 가장 큰 것은 이 국힘에 네. 자기 세력이 없다고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머물 곳은 네. 돌아갈 곳은 네. 우리 거구 자통장 네. 부정선거 뭐 그쪽에 세력들하고 맞습니다. 같이 일맥하고 여기에 또 우리 6층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맞습니다. 저 문수 형님, 문수 아우 뭐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래 보면서 결국은 자기의 지지 기반을 놓기가 쉽지 않고 또 두 번째는 모두 모아야 표를 모아야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는 조금 좀 잘못된 생각이다. 맞습니다. 기준이 없는 건데 네. 기준이 결국은 뭐 우리 이준석 씨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한동훈 전 대표도 항상 하는 얘기 그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도 못 짚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 거 이래 보면 좀 안타깝죠. 안타깝기도 네, 하고 답답하고. 그러면 자격이 이제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선거 이전으로 돌아가면 국힘 경선으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올 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결국 결선에서 누가 만나기로 됐죠? 결선에서는 거의 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10명이면 8명이 누구냐고 그러면 한동훈하고 홍준표가 만날 거라고 맞아요. 얘기했어요. 10명이면 8명이 한동훈하고 홍준표하고 굉장히 재밌는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찐년들이 사기 경선하는 동에 판이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맞습니다. 사기 경선한테 맞아요. 흥행도 깨져버리고 흥행을 통해서 컨벤션 효과도 깨져버리고 이러면서 망가져 버렸다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가장 큰 책임은 네. 거기에 등을 타고 김문수도 책임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찐년들이 진짜 정계를 떠나야 됩니다. 진짜 잘못했죠. 맞습니다. 진짜 그리고 어떻게 공당에서 이런 그러니까, 일이 네. 벌어져가지고 맞습니다. 아니 진짜 갑자기 그 생각 났는데 그때 경선 때 최종 탑2로 네. 진짜 한동훈, 홍준표가 가장 유력하게 얘기가 됐었어요. 맞아요. 그럼 제 다 주변에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이 그 얘기를 그렇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 주변에 홍준표가 될 것 같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네네.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왜 홍준표라 생각해?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홍준표여야 된다고. 그래서 왜 했더니 지금 말이야 이재명이 그냥 미친놈이 아니고 완전 상도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네. 그럼 하는 말이 또라이를 잡는 데는 또라이가 어, 한동훈은 양반이야 안 돼. 또라이는 또라이가 잡아야 돼. 이래서 야. 홍준표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또 적도네요, 또 적도. 그러니까 그때 제가 생각이 나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작가님 얘기하실 때 그 두 가지 중에서 뭔지 잘 모르겠었는데 저는 전자가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지금 김문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자통당을 포함한 저 우쪽 끝에 있는 분들은 내가 잡고 가는 거야. 이 사람들도 소중한 나의 표니까. 그리고 그분은 어쨌든 자기 지지 기반이고 그 사람들 표가 적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확고한 나의 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나왔으니까 중원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책임져 줄 거야. 그래서 나는 이쪽을 맡고 너는 이쪽을 맡고 우리가 같이 하면 이길 수 있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고 명확한 자기 입장도 내놓진 그렇죠. 않는 거예요.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도 안 하고 있는 거는 그래 한동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해줘. 나는 그냥 이렇게 있을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아, 내가 오른쪽을 데려갈 테니까 한동훈 네가 중간을 데리고 와. 그렇지. 그래서 합쳐지면 되잖아. 네, 그래서 애매모호한 스탠스로 계속해서 가고 있구나. 저는 사실 그렇게 봤어요. 진짜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제 그 청주하고 원주 그 유세에서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톤을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완전 격양됐죠. 예. 달라졌죠.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톤을 놀리는 게 과연 한동훈 대표에게 도움이 될까? 왜냐면은 아, 그렇게 저는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많은 국민의힘당 안에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유세를 나와도 또 뭐 왜 옷을 안 입었냐, 왜 뭐를 어떻게 하냐, 왜 김문수 이름을 안 부르냐 하면서 그러고 있는 시절에 물론 그 한 대표의 충정은 분명히 알겠습니다만 그야말로 더러운 윤을 치워야 중도의 표를 모을 수 있다는 그 뜻을 계속 연달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발언의 수위를 높이는으로 해서 거부감과 불만을 계속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과연 좋은 전략일까?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그런 생각을 않을까. 하셨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강단이라고 들었습니다. 볼 수 있는데요. 예. 어차피 중도표를 가져오려면은 예. 친윤들과 척을 지지 않고는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 우리 그것도 맞다. 마음에서는 사실 친윤들 다 집에 가 있어 정리하고 싶지만은 예. 중도에 있는 사람들 그래 내가 참 국민의힘도 싫고 김문수도 아니고 하지만은 한동훈 봐서 찍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스탠스를 정확하게 취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그래, 그 스탠스를 취해주지 않고 어물쩍하게 넘어가게 되면 그렇죠. 그래? 한동훈은 똑같은 사람이야. 네. 라고 해서 확장성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잘했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거는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후보한테 나중에 당대표 선거를 나온다든가 앞으로 나아갈 때 정말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중도표 확장을 하고 국민의힘의 외인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찐윤들의 세력들이 네. 뭘 추구하는지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에 네. 이기는 것이 네. 아니라 선거는 뒷전이에요. 음. 그 다음에 맞아요. 당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죠. 고민하는 맞아요. 거지 네.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지휘부가 아니에요. 지도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끊임없이 저렇게 할 때는 분명한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지 네. 우리 당원들이 방향을 선택해서 가지. 맞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네들 눈치 보고 할 때는 이제 아닙니다. 네. 이젠 돌격 앞으로 가야 되는 네. 거지. 그럼 그러니까 사실 작가님의 말씀도 저는 조금 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네네. 이 보수 진영에서 또 국민의힘을 살릴 어떻게 보면 유일한 희망인데 네네. 계속해서 이제 맞습니다. 기스가 날까봐 걱정하시는 그 맞- 마음도 저는 맞습니다. 충분히 네. 그렇죠. 이해는 해요. 근데 네, 그럼요. 저는 또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냥 이렇게 지르지 않고 이렇게 하실 말씀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친윤들이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것 자체는 너 때문에 졌어요라는 그걸 계속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탁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라고 했기 때문에 야, 지면 내 탓하지 마. 너야. 전 이거 그냥 바로 찍어줬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사실관계 정정. 연설하신 거 보면은 이게 뭐 없었던 일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있었던 일만 나열을 했을 그게 포인트. 뿐인데 있었던 일만 나열을 했을 뿐인데 다 공감을 하잖아요. 왜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그 말조차 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제기를 합니까? 아무도 제기를 안 하죠. 그리고 뭐 작가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외연을 확장을 하고 해야지만 이제 당에서도 대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지금 지지자들한테 이 한동훈 전 대표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신 거예요. 받았어. 투표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신 거예요. 맞아요. 다들 투표 안 하겠다 그랬어요. 안 해. 안 뽑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구나. 이재명이 정말 무혐한 사람이구나. 한 번 더 상기시키지 않았나?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작가님의 말씀도 되게 진짜 한동훈 대표를 아끼는 염려가 많이 네. 담긴 목소리구나라는 것도 그렇죠. 느껴지고 네. 사실 그런 생각도 하긴 하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세게 발언하고 나서 실제로 보면 뭐 나경원 이런 의원들 나와서 뭐 트로이 목마 타령하고 있어요.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는 그것 때문에 겁니다. 걱정이 그래서 많이 되시는 예. 거지. 그 나경원 씨가 쓴 그 포스팅은 보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원죄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원죄. 미쳤나 봐. 예. 그러니까 야. 우리가 그 탄핵이 돼서 지금 조기 대선을 맞게 되는 게 그 친윤들의 논리가 그거거든요. 이게
그 조기 대선이 되게 하게 된 원인은 비상계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있는데 맞아요.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빼고 한동훈이 탄핵에 앞장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기 대선을 하게 됐고 우리 당이 이 시점에 아, 맞고 하는 식으로 진짜. 항상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맞아요. 계속해서. 네, 맞아요. 아니 뭐 가만히 앉아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윤석열을 우리가 그냥 음. 탄핵시켰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 계엄이라는 그 원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러니까. 근데 예? 그 얘기를 진짜 오늘 이렇게 음. 방송을 보면 유튜브 방송을 보면 거구 유튜브 보면 고성국이 배성희 씨라든지 여러 가지 유튜버들이 지금 우리 철수가 달라졌다고 난리예요. 네. 그러니까 우쭈쭈 철수,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철수를 우쭈쭈. 띄워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이준석이 하고 철수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고 이 찐윤들의 다른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이해를 되겠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어도 한동훈이는 당권을 못 넘긴다. 그렇죠. 그 한 가지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그 한 가지 생각에서 어디서 출발하느냐.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정치 교체 있고 네. 또 요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친윤 떨거지들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거 그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맞습니다. 이제는 이기느냐 네. 지느냐의 싸움이지 네. 이제는 뭐 이게 옳고 저기 옳고 하는 건 이제는 그거는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쪽에서도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할 거고 친윤 54명들 맞아요. 온갖 방법을 다 해서 막을 겁니다. 이제는 막을 거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당원과 우리 국민을 믿고 한동훈 대표를 우리가 살려서 지켜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는 친윤 뭐- 아바타입니까? 이제는 감론을박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이제는 저 음. 친윤 떨거지 54명들 과감하게 우리가 우리 이 뉴스 엔진에서는 과감하게 공격을 할 아니, 겁니다. 그럼요. 네. 네. 근데 확실히 그 공격에 물꼬를 터준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동훈 대표 얘기하니까 지금 친한계 의원들도 지금 다 돌격!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앞으로! 네, 이제는 뭐 요런데요, 돌아올 작가님. 네. 루비콘강을 이제 건넜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근데 나 여기서 하나 또 의문의 일패 있어요. 의문의 일패. 의문의 나경- 일패. 왜 픽이 안철수야 또 나경원은 아니야? 아, 나경원은 왜요? 그렇게 이번에 나대도 안 4강이 되네. 4강에 못 들어왔거든. 아 그래서 예. 아 그렇구나. 아니 왜냐면은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잘 보이려고 온 사방 유세 쫓아다니면서 난리가 났는데 왜 그들의 픽은 또 안철수인가? 왜 친윤에서 손가락을 꼽아봤습니다. 윤상현이 되겠나? 안 돼. 나경원이 당대표 되겠나? 안 돼.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권성동이 되겠나? 안 안 돼. 됩니다. 권영세 되겠나? 안 안 돼. 됩니다. 결국은 뭐지? 또 새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 뭐죠? 이준석이 데리고 오면 선거에 져도 명분도 있고, 그러니까. 친윤 세력이 선거에 져, 야, 우리 단일을 했는데도 졌잖아. 그런 명분도 샀고, 다음에 당대표 한동훈보다는 이준석이. 그죠? 그냥 이준석이 안 되면 철수라도 와야지. 맞습니다. 항상 그들은 어. 찾아다닙니다. 누굴 찾아다니죠? 그렇- 이용해 중요한 먹을 거는- 사람들 찾는 거죠. 중요한 거는 국힘당이 완전하게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 네. 혁명이 필요할 정도로 바뀌어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이 맞아요. 혁명을 완수할 사람은 저는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돌격! 당원들과- 네. 여러분 왜 돌격이 앞으로 안 해줘요? 다시- 치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네. 됐어. 나중에 또 한번 여러분 네. 깜짝 돌격은 놀랐어요. 돌격은 또 나경원 옵니다. 씨는 네. 이제는요 막 돌격 안 갔습니다. 막 해줍니까? 갔어. 네, 나경원 씨는 완전히 막 갔습니다. 네. 작가님 저 비슷하잖아요. 네. 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나경원 지금 저기 성대모사 아, 하신 겁니다. 나 의문의 한패. 저 요즘 안철수 성대모사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망입니다. 아바타입니까? 제가 연습을 좀 더 그렇죠.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분들이 친윤들이 지금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이 올바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털고 나가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이 선거 끝나고 나서 정말 이 정치판에 발붙이기 힘들 거예요. 맞아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전애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 자기 이제 선거운동 한다고 다니면서 김문수 후보와 같이 다니면서 악수하고 나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갈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극우 정당인 자통당으로밖에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그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친윤들이 정말 잘못 생각한 게 지금이라도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 아크로비스타에 모시고 나와서 진짜 국민의힘에 데리고 와서 정말 잘못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인데 우리가 잘못됐다고 사과하는 길이 정말 자기들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김문수 후보도 당선시키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뒷구멍으로 이제는 지금 이준석이하고 그렇게 협잡할 때가 아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력을 키워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책임당원 네. 다람쥐 동지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책임당원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그렇죠. 우리가 당의 주인이 되는 거고 그동안은 당의 도구로 우리가 전락이 되는 바람에 맞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만은 이제 대선 끝나면 새로운 세상을 문을 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기 네. 걸어오면서 보니까 그 6월이 장미 대선이라고 했던 네네. 것처럼 이 여의도 공원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장미꽃이 이제 활짝 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항상 생각하는 비유가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정말 쓰레기통 같은 정당인데 여기서 한동훈과 우리 친한개들은 여기서 피어난 장미꽃 같은 존재들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미꽃이 계속 늘어나면은 쓰레기통을 이기고 장미꽃밭으로 만들 수 맞습니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꽃밭으로 만들어. 작가님이라서 확실히 네, 비유가 찰떡입니다. 똥부터 장미꽃까지. 아, 그러네요. 똥을 치우고 김문수 씨. 장미꽃밭으로 걸음으로. 네. 김문수 후보님 똥을 트세요. 똥을 틀어. 똥을 틀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승리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니까. 손에 똥을 트세요. 그러니까. 양손에 다 잡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간 보지 말고 그러니까. 어? 네.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작가님의 이 표현은 좋다, 네, 그죠? 진짜. 다르다. 똥 묻은 손으로. 그 청주에서 있었던 그 굉장히 강한 워딩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뭐 친윤 떨거지 이런 것도 좀 셌고 네네네. 민주당 가라 이런 것도 좀 셌지만 저는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 네.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제 딱 시원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몇 명이서 짜고 사기를 사기치고. 쳐서 나를 이겨보고. 야, 요거는 사실 저는 그냥 한 큐에 그냥 정리한 것 같아요. 시원했어요. 맞습니다. 진짜 이거 뭐 대선 경선 몇 명에서 짜고 사기쳤다고 이거 참 공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진짜. 당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예, 세계 정치사에 없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손을 봐야 됩니다. 총선 말고 전당대회. 전당대회에서도 그렇고 총선에서도 그렇고 그 지선. 토요일 지선, 밤에서 지선. 일요일 새벽 사이에 있었던 그 한밤중에 60명이 모여가지고 비대위에 모여가지고서는 후보 강제로 박탈하고 했었던 거 이거 낱낱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진짜로요. 밝혀져야 됩니다. 네. 이거 그대로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는 네. 어제 밤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당이 왜 존재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원들이 있고, 우리 조직은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이지? 이게 나라를 위한 조직인가? 국민을 위한 조직인가? 우리 보수의 가치나 철학을 위한 조직인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저 몇몇의 그런 이권으로만 그걸 위한 정당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자괴감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항상 타카 그쵸. 네. 아저씨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주인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뭐 참 대구 TK가 서문시장에서 그런 반란이 일어나고 이랬죠. 진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걸 보고 TK가 국힘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그 망가뜨린 국힘을 다시 되살려 놓을 사람들이 TK 중심으로 다시 되살려 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기운을 저는 이번 서문시장에서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문시장의 그런 좋은 기운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치를 정립시켜야 됩니다. 정립시켜가지고 가야지.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어떤 당입니까, 당? 맞아요. 지금 해와라기님께서 책임 당원 많이 한동훈 대표와 이 보수를 지킵니다라는 얘기 해주셨거든요. 네. 여러분들 맞습니다. 우리가 하시던 일, 우리 집 지키기 하시던 일 아, 계속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집 예. 지키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예. 주인 되는 거. 우리가 주인 되고 우리 우리가 집을 당의 지키는. 주인이 돼야 됩니다. 네, 우리 집을 지키고 우리가 지키고. 주인 되는 맞습니다. 네, 그 운동을 실천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곳은 바로 유스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 타카 쇼. 네, 여러분 당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네. 반드시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네. 그
자, 그러면 우리 이준석 후보 얘기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어저께죠. 어제 네네. 기자회견을 네. 통해서 투표지에 내 이름 쓸 거야. 나 단일화 없어. 그냥 선언을 네네. 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 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이제 뭐 단일화는 없다라고 선을 끊는 와중에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거든요. 의미 있는 네, 얘기입니다. 2022년도에는 나에게 쌍용 문자를 보내시던 분들이 네. 2024년도에는 나에게 자살을 종용했던 분들이 아.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업소하다가 분위기가 바뀌어서 나를 협박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여기 중점을 둔 단어는 협박이라는 단어잖아요. 우리 잠깐 협박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협박을 한다는 것은 나의 뭔가 약점을 쥐고 있을 때 하는 게 협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준석도 그렇게 있으면서 친윤들에게 성상납 비리 말고 뭔가가 잡혀 있구나. 그래서 이준석이가 이게 당당하게 대응을 못하고 협박이라는 반을 기자회견에서 밝혔지 않느냐라고 이 친윤들이 협박할 정도로 이 얼마나 무서운 뭔가를 쥐고 있구나. 저는 어제 그것을 봤습니다. 이게서. 네. 뭐 네. 과거에도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예. 이준석의 가장 두려운 약점을 쥐고 있는 사람은 명태균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친윤보다도 명태균이 그렇죠.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한동훈과 어떤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보수 개혁 세력이라고 보고 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시고 있는 게 지금 거의 10%에 육박하는 지금 네. 지지율 같은데 저는 이준석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은 조그만 이재명입니다. 조그만 네, 이재명. 조그만 윤석열입니다. 예. 덜 늙은. 예. 덜 늙은. 네. 아. 젊은 윤석열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도 네. 않아요. 아직 이 네. 사람은 미니어처입니다. 네. 정말 잘 보셨 예, 미니 윤재명. 예, 미니 윤재명. 윤석열 미니 이재명입니다. 미치겠다, 예, 미치겠다. 여기서 더 커지면은 네, 네. 이 사람은 윤석열보다 이재명보다 더 대한민국 정치에 위험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자기가 국힘에서 성상납이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 무슨 뭐 네. 자살에 협박까지 받았다. 이거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 이거 그래요?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네. 이준석이 그 징계를 받을 때 성상납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네. 그 당시에 가로세로 연구소 아시죠, 여러분? 네네, 그때 알죠. 강용석이 하던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네. 이준석이 그 자신의 성상납에 대한 증거를 폭로하려는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김철근을 보내서 네네. 7억 원짜리 투자 각서를 써줬습니다. 아. 이 투자 각서를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확보를 해서 이걸 방송을 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그때만 해도 가로세로 연구소가 아직 이 보수 유튜브 중에서 가장 네. 클 때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날이면 날마다 방송을 하니까 그 국힘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윤리위를 설치를 해서 그 당시에 6개월 징계를 내렸고 성상납에 대해서는 이미 그거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그 당시 이 네. 윤리위원장이 여러 번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철근의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네. 증거 인멸 시도를 해줬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그 당시 윤리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준석은 우리 당의 당대표로서 또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끈 공로가 많기 때문에 아주 이것을 많이 봐줘서 6개월 징계라는 정말 약소한 게 다스린 겁니다. 그것이 실체인데요. 그 후에 자기가 6개월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당대표로 자리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울며 불며 기자회견을 하면서 양두교육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가만 놔둘 수가 없다 해가지고 다시 1년 징계를 때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자기가 누명을 받아가지고서 누명을 써서 당에서 쫓겨냈다라는 식으로 이걸 지금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가 받은 핍박과 고난의 서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히스토리를 바꾸는 놈 이재명보다 위험하고 윤석열보다 위험한 인간이라고 제가 열심히 이 연사 외치는 바입니다. 아니 근데 있잖아 이거 여기다 하나 더 보태가지고요. 개혁신당에서 허은하 대표 쫓겨나는 그 타이밍에 보면 거기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사무총장 그거 김철근 그거를 어떻게 그분 네. 그분과의 절연을 허은하가 시키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습니다. 맞서면서 허은하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빼박인 거잖아요. 아, 그러면 그 사무총장한테 뭐가 잡힌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네. 허은하 전 대표가 이재명한테 간 게 그리 놀라울 일이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결합체다. 그러면은 네. 뭐 갈 수도 있겠는데요, 충분히. 근데 하여튼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음. 이준석은 야. 아까 여러분이 미니어처 그리고 네네. 미니어처 발언과 이재명과 윤석열의 미니어처 그 발언에 굉장히 많은 공감과 와. 네, 감동을 받고 계십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징그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네. 뭐 싸가지가 없지 않습니까? 지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싸가지 없게 행동하면서 김용태 우리 국힘당 비대위원장한테 함부로 뭐 말하는 혼낸다고 거는 막. 그러니까 와. 근본적으로 인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끄러 임마. 음. 예진 할아버지 물 먹다 숨었어 지금. 어. 시끄러 임마. 예, 그거 하나가 그냥 다 보여주는 거니까. 네, 하여튼 야. 이병희님께서도 작가님 말씀 정답. 정답. 이라는 말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야. 어제 보니까 또 이 안에도 또 엑스맨이 있더라고요. 함익병. 이분이 룸사롱 발언을 했잖아요. 이거는 네네. 지금 캠프에서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이준석이는 땡 잡았어요. 왜요? 왜 땡 잡았냐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 그치. 나가서 네. 토론했으면 저거 뭐 네. 위치도 못 잡았어요. 쪽도 못 맞습니다. 아, 그럼 이제 뭐 어리한 우리 김문수 후보 나가가 존재감이 없으니까 네. 완전히 지가 살판 났다고 저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1%였는데 한- 8%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요. 지금 1%에서 2% 나오고 있다니까 만약에 지금 한동훈 대표 있었으면. 이준석 캠프에서는 오늘 밤이 또 새로운 찬스다. 맞아요. 15% 가자 이렇게 네. 설치해요. 가자. 그거는 뭐지요? 한동훈 전 대표가 없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토론에 그러니까. 우리 네. 존재감이 미미하니까 그렇다고. 그 뒤에 네. 또 뭐가 따라다니죠? 토론에 존재감이 없죠. 두 번째는 뭐지? 맨날 김문수는 이준석이 뒤에 쫄랑쫄랑 다니면서 단일하자 이런 식으로 키워주지. 몸값 올려줬지.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미니어처가 네. 좀 과분하게 대접을 받는 거 아니겠나. 아, 250ml에서 300ml 왔어. 네. 300ml. 그러니까. 250ml에서 네, 300ml까지 300ml. 왔다. 아, 지금 진짜 네. 땡 잡았어요. 이준석 네. 씨는 진짜. 지금 네. 아이스라떼님께서도 우리 되게 한동훈- 공감 많이 해주시네요. 예, 네. 예. 진짜. 네. 근데 이제 재밌어요. 함익병 의사잖아요. 저분이 이제 지기현 판사를 편들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돌아서 보면은 지기현 판사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윤석열을 석방하면 안 됐어요. 지금 봐서는. 네, 그렇죠. 출몰하지 못하게끔 딱 가다 놨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저분이 지금 아무리 봐도 민주당 편이에요. 풀어준 걸 보면은. 그래서 왜- 민주당은 자기 편지도 모르고 지금 막 민주당에서 왜 그러니까요. 저거를 터트려가지고서는 저는 아니, 어제 하루도 영화관에 1등 출몰해가지고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그 예? 어둠의 선대위잖아요. 그러니까요. 열고 나왔어요. 나경원 의원이 그랬죠. 트로이 목마는 윤석열이 영화관에 간 윤석열이가 트로이 목마인데 네. 지금 보면 민주당은 지금 상대를 잘못 고르고 있는 거예요. 지기현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변을 대접해야죠, 그렇죠. 진짜. 룸사롱에 네? 모셔서. 그러니까 사랑해서 근데 대접을 지금 막 공격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함익병 편인지 아닌지도 몰라 지금. 정창래 씨가 네. 지현 씨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석방되고 난 다음에 하나 정창래 씨를 정청래. 조금 다시 본 중에 하나가 정청래. 정창래 했잖아요. 씨가 했는 두 가지 얘기했어요. 네네. 네. 지현 씨에 대해 가지고 네. 지금 우리가 네. 윤석열이가 나왔는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화도 날 수 있지만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올 거다. 이야. 그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두 번째는 나감으로 해서 우리가 아스팔트에 저렇게 나서는 저 거리 정치가 끝날 거다. 네. 끝날 거다. 그 두 가지를 미리 예측합니다. 선거에서는 야. 우리가 확실히 유리할 거다. 선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가는 순간에 국힘에는 분란이 생길 거다. 네. 그런 얘기하는 걸 정창래 씨가 유튜브에서 하는 걸 보면서 정치적인 만만찮구나. 정치적인 감이 있네요. 네, 보는 그렇죠. 거. 만만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함익병 씨 같은 경우는 선대위원장이죠. 안 해도 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아, 저분은 예전부터 저렇게 네. 안 해도 될 쓸데없는 말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준석이랑 비슷한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나서 노는 그렇잖아요. 겁니다. 이분도 예. 찡그러 이준석이 안 그래도 룸사롱 가서 예. 성상납 피부로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그런 그렇지. 얘기하면 입을 예. 닫아야 될 판인데 예. 거기 가서 뭐 자기도 갔다 안 가본 사람은 없다 이러니까 아니 안 가본 사람 많죠. 대한민국 그 어떻게 다 갑니까? 그럼 누가 갑니까? 웃기는 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제정신 아닌 것 같더라고 네. 나도 봤을 때. 진짜. 그리고 지금 저 발언 때문에 네. 집안에 불화가 있어요. 지금. 당신은 가봤냐? 다 가봤다는데 당신도 가봤냐? 이러면서 지금 집안에 불화가 있다. 이거 그렇죠. 지금 네. 우리나라 가정이 지금 굉장히 파탄나게 생겼어요. 지금. 아니, 그렇게 했어야죠. 가본 예. 사람은 모르겠는데 지나가 본 사람 많다. 룸사롱 앞으로 지나가 본 사람 많습니다. 참. 저분이 네. 저 피부과 의사시잖아요. 네네. 네네. 아주 오래전에 그때가 노무현 정권 때인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는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게 독재가 뭐가 나쁘냐? 나는 맞습니다. 차라리 독재가 좋다. 이런 말 해가지고 네. 그런 수준이에요. 임명 몇 개월 전에 날라갔지. 예. 그럼 아, 이 저분도 사람도 뭐- 친윤이네요. 진짜. 아, 친윤도 없어요.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저분 그런 거 저 사람 나오는 대로 얘기. 어떤 정체성도 없고, 어떤 신이 네,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네. 지 기분대로. 외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때 네. 대선 당시에 네. 그때도 대선 선거위원회에 올려다가 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래. 잘린 사람이에요. 그때. 또 네. 문재인 씨한테도 또 네. 엉뚱한 말했다 또 잘리고. 입이 보배입니다. 아주 저 양반이. 진짜 아, 입이 뭐. 저 아니, 끼리끼리 노는데 내가 웃으면 내가 안 봤을 때 돼요. 우리 저 죄송합니다. 작가님 오 작가님 말씀대로 음. 야, 완전히 뭐이 아, 저분 근데 아. 독재 얘기하고 나서 저분 친윤이에요. 또. 아니 독재가 뭐가 나쁘냐고 아, 얘기하는데 오늘 미치겠다 진짜. 쓰레기는 다 친윤이구나. 이제 아니 쓰레기는 다 친윤이에요. 사전적 진짜. 의미가 다시 제정이 되네요. 네. 아, 미치겠다. 아,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네. 멋지게 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친윤이랑 제일 어울릴 것 같긴 하네. 아니 함익병신 제정신 아니에요. 나오는 대로 얘기하니까 뭐. 아, 그게 무슨 미치겠다. 신념과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 미치겠다. 자, 우리 한덕수 전 총리, 권한대 네. 이분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네. 자, 일단, 네. 그 감독님 혹시 그 영상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잠깐 봤던 그 손학규 네, 전 대표가 나와서 이제 한덕수 뭐 이분이 한덕수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일단 그 전에 이분이 김문수 지지를 했어요. 네. 네, 김문수를 지지를 했는데 나와서 그 영상 혹시 보셨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감독님 혹시 준비됐어요? 네, 한번 틀어봐 주세요. 내가 힘은 없지만 나가서 이재명을 도와야 되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아니, 저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 말을 아니 해놔놓고 그걸 틀렸다고 구분을 못했어요. 앞에서 얘가 앞에서 막 아니야 신호를- 아니야 이러니까 신호- 그렇지 하더니 김문수 지지 선언 아니 왜냐면 미치겠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지했습니다 코미디야, 하면은 이제 반응이 이게 좋아지잖아요. 뭡니까 코미디지. 네. 아이고 이게 지금 네, 참. 손학규 전 총리께서 지금 실수를 했는 게 네. 더 큰 실수를 했어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나서 김문수를 도우라 했더니 노라 했더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나서 내가 설득을 하겠다. 내 고등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해서 거기까지만 뭔가 얘기하면 되죠. 네? 거기까지만 맞죠? 얘기하면 되죠. 뭔데 도우라 했더니 노라 했다라고 자기가 떠벌려서 지금 그래놓고 또 지지선언을 해요. 네. 지지선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판을 깨는 겁니까? 저 지지 선언도 이상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내가 아무리- 한덕수라면 손학규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아. 아니, 왜, 그러니까요. 왜 내가 한 말을 갖고서는 네가 동네 사방에 아니 나가가지고서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저런 인성을 가진 한덕수 씨를 찐윤에서 네.
저렇게 노라고 얘기하는 저런 쫌생이를. 저런 쫌생이를 쫌탱이를 네. 어떻게 찐윤에서 짜고 쳐가지고 사기 경선에 올려가지고 공짜로 저어 먹게끔 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찐윤 떨거지들 쓸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진짜 진짜 미치겠어요. 쓸어내야 이게 돼요. 생각이 없어요. 아. 네. 아니 그리고 무슨, 욕도 안 하잖아. 예, 대통령 선거를 정말 무슨 날로 먹으려고 그럼. 꽃감마 타고 태워주는 줄 알고 했다가 꽃상에 타게 됐다고 다들 그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봐서는 네. 이쯤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당비 10,000원 돌려주고 출당시켜야 됩니다. 저는 웃어! 네? 이런 당기 많은 돌려주고. 아니 이건 정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해당 행위거든요. 해당 행위. 해당행위죠. 예? 자기가 분명히 도와서 하겠다 했는데 이런 식의 발언했다는 것은 바로 10,000원 돌려주고 또 출당시켜야 됩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출당 한 표! 아니 근데 기탁금 1억 냈대요. 근데 10,000원만 줘. 열받아. 한덕수 전 총리님을 위한 약간의 네. 약간의 변명 지금 굉장히 창피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창피할 정도가 예. 우리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겠거든요. 막 그냥 정말 그 이불 밖으로 영원히 나오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짜 처먹으려고 그래, 어휴, 그렇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정말 공짜로 날로 먹으려다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짠돌이만 밝혀졌는데 이번에 손학규 때문에 쫌생이까지 밝혀졌어. 어떡해. 지금. 아. 미치겠어. 아, 미치겠다. 하여튼 한덕수는 이런 일이 있었다. 네. 저는 한덕수 출당에 한 표! 2표. 네, 출당. 근데 10,000원 줘야 돼요? 네, 10,000원은 줘야 안 되겠어. 아, 네. 나 진짜. 주- 그거 얼마나 네. 구두쇠인데 10,000원 줘야지. 안 주면 또 얼마나 우리 10,000원 안 돌려줬다고 욕할 거야 또. 지금 미치겠다. 그분은 아마 완전히 그 분노와 자기를 꼬셔가지고서는 그 난리를 치게 만든 친윤들에 대한 윤떨거지들. 분노와 이 망신과 창피함과 막 뒤죽박죽이 돼서 정신이 없으실 분입니다. 지금. 아니, 아무 그러면은 정신이 네. 없으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뭐예요, 네. 뭐예요? 그간 있었던 그런 종용하고 그랬던 거를 다 폭로하십시오. 예, 예. 그러면은 그래, 마지막 배짱도 희망입니다. 없어요. 네. 맞아. 그럴 배짱 없어. 근데 결국은 맞아. 본인이 실수를 했거든요. 자기는- 그날 그럼요. 3시에 예. 후보 등록을 하라 할 때 예. 나는 이런 반칙은 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서독을 그럼-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공직자였습니다. 네. 그 음. 반칙을 자기가 동조를 했기 때문에 아유, 지금 그걸 이런 널로 결과가 받아먹는 그게 그런 아니에요. 웬 떡이냐 이러면서. 작가님 그런 뭐요? 그런 뭐요? 아, 그런까지는 아는데. 예. 인생 말년에 개망신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 지금 죽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예, 예. 그리고 아. 또 거기 사모님이 세잖아요. 딸딸딸 그럼. 뽑히고 있다니까 지금. 딸딸 뽑히고 있어. 딸딸딸 뽑히고 있다니까 지금. 자, 지금 UJK님께서도 간덕수 말년에 개망신 당했다 이런 걸 그러니까요.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요 끝에 요 얘기까지 해야 돼요. 지금 이재명이 자 막 네. 나가도 이렇게 막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일반인. 네,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 이재명의 세상이 만약에 오잖아요. 저 여기 지원합니다. 네. 그럼. 나 지원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오 작가님도 대법관. 아, 그러니까요. 오 작가 경쟁자 우리 중도. 다 지원해 봅시다. 네. 중도 기획 보수로서 우리가 밀어드려야 일단 저 들어가면요. 이재명 가면 안 놔둬요. 이재명 가면 안 놔둬요. 근데 그럴 일이 없을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네, 가지고 우리 있을 거예요. 한동훈 후보가 이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누구를 위한 자리냐? 김어준을 김어준. 위한 자리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가 갈 자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의 판결 공장이다. 음. 네. 제가 좀 안 읽어봐드릴까요? 밀려봐. 네. 네, 민주당이 법조인 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 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을 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명료해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메시지는 분명하지. 우리 분명하죠. 한동훈 전 대표 메시지는 뭐 근데 저는 이런 민주당에서 이런 어떤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그 많던 변호사 단체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시민 단체들하고는 아니 도대체 저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벌떼같이 일나고 광장에 나오던 팀들이 다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지금은 네. 국민의힘 그분들 친윤이 싫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난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보면은 이거 지금 보면은 아까도 뭐 말씀하셨다시피 앵커님도 지원하시겠다고 하시고 다 지원하겠다 했는데 저는 그래요. 이번에 좋은 거 하나 배웠잖아요. 뭐요? 원하는 사람한테만 얘기해서 새벽 3시에서 4시에만 서류 접수 받겠죠. 민주당 그러면 그럴 수 못해요, 우리. 그러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네. 그러고도 야, 남을 사람들. 조만간에 이제 김어준 씨가 대법관 되는 그런 날에도 살 수가 있겠구나. 야, 진짜 하긴 뭐
안 될 이유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면 뭐.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다가 있는데 안 될 이유가 없지. 그리고 지금 구루미님께서 정청래, 김어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청래도 저 법관복 입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입고 싶어 할 거예요. 너무 입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너무 입고 싶어. 그렇네요. 정청래를 위한 자리가 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어준, 정청래. 네. 정청래를 위한 자리. 아니, 음. 그치. 그럴 수 있지. 또 누가 있을까? 또 누가 있을까? 30명. 뭐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이재명과 지금 민주당이 이 사법부를 자기네들 통제 아래 두기 위해서 지금 벌써 여러 가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이 대법관을 뭐 30명을 더 늘리겠다고 했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특검을 해서 그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벌써 무슨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재판을 다 중지시키는 이런 법을 통과시키고, 제가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서둘지? 아니, 정권을 잡고 나서 해도 되는 일인데 그렇죠. 지금 벌써 이렇게 왜 이렇게 내놓는다는 거는, 이거 오히려 저 같으면은 발톱을 숨기고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 하긴. 싶었던 거 하고 지금 싶어도. 유리하기도 한데. 예. 네. 그러면은 이런 거를 내놓으면은 그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오히려 표가 떨어질 일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 승리를 확신하는 나머지 참지를 못하는 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하면서 이런 거를 내놓으면은 우리 지지층들이 아주 시원하게 해주겠지.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내놓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너무나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오만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안타까운 그러네. 겁니다. 이거를 오늘 있는 그 토론회 같은 데서라도 네. 후보가 좀 시원하게 이것을 밝혀주고, 박살을 내야 되는데. 박살을 내주고 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 그렇죠. 후보님이 아이, 뭐. 역량이 좀 딸리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네. 너무 신났죠. 오늘 너무 토론 신나니까. 주제가 뭐였죠? 예, 오늘 사회인가 그럴 사회죠. 거예요. 그죠? 예. 사회면 공격당할 게 계속 생각나는데 나는. 계속 네. 기대 걸고 10%가 이렇게 이준석 씨가 넣은 것부터 요번에 15%까지 가자 하고 네. 이제 가고 있죠. 막 날라다니죠. 지금 지금. 날라다니고 난리 뒤에는 났어요. 왔다 이러고. 오늘 뭐 사회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민주당의 입법 독재, 사법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할수 부분인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김문수 후보가 준비를 할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 맞습니다. 작가님 맞습니다. 의도대로 뭐 좀 좋은 결말이 나오지 않겠나. 아마 오늘은 다른 일정 없이 토론회 준비만 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딴거 없습니다. 저 완전 사법부 장악 저것만 해서 쭉, 네. 잘 공격만 한다 하더라도 큰 수확을 얻지 않겠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열심히 저희가 1시간 열심히 달려왔고요. 네. 여러분도 혹시 주신 댓글이 있으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까 1시 방송에서 읽어드렸던 댓글 말고 또 이제 남은 댓글이 있으면 제가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일 2시간 하다가 1시간 하니까 되게 짧네요. 그렇죠. 네. 더 할까요? 아쉽습니다. 더 할까요? 했는데 답은 안 해 또. 네, 망고스틱님 안녕하세요. 네, 친한계 쪽에서 이동훈 씨한테 연락했다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정정해 주세요. 이게 말씀이 어떤 거냐면 그 얘기잖아요. 친한계에서는 단일화 절대 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다라는 끝까지 완주해라. 기사가 네, 났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사 난 거를 소개 그 페이스북에도 글이 있어요. 이동훈 씨 가면은. 이동훈이 한 말이잖아요. 네, 이거는, 자기와 그죠? 이름이 같은 약간 네.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친한계에서는 단일화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지가 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동훈 페이북에 보시면 알 수 네,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내용은 정리를 하고, 저희가 정치계에는 티키타카쇼에 우리 턱종 기자님이 있다면, 또 우리 문화부에서는 안진용 기자님, 와우. 대한민국 최고의 특종 메이커잖아요. 네, 우리 맞습니다. 기자님이 끝으로 이제 그 인사 한번 하면 네. 아시잖아요. 네. 우리 엔딩 멘트 하고 아, 나면 오늘 방송을 정리하고 제가 문화부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삼강오륜이 물구나무 섰다 하더라도 가족 간의 역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형수님에게는 더더욱 역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화가 나서 형수님에게 욕을 할 일이 생길지라도 쌍욕은 절대 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아, 네. 들어도
들어도 좋다. 이거 잘한다. 너무 좋아요. 요걸 해야 티키타카 쇼가 매듭 지어지는 맞습니다. 느낌입니다. 네, 작가님 오늘 처음으로 저희 방송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죠? 예. 네. 또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오시면 좋겠고요. 자, 네. 그러면 저희가 티키타카 쇼타임을 한번 하고, 네. 제가 영상 하나 틀고, 여러분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우리 안 돼요. 안진용 기자님 이제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데요. 네. 문화부 소식부터 정치 소식까지 여러분 웃음과 감동과 압도적인 재미가 있는 이곳은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타카 쇼! 쇼!